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이제 잠시만요. 네, 이제 승부패. 네, 이번 회차 몇 회차죠? 잠시만요. 33회차네요. 어쨌든 33회차 승부패를 이제 분석을 완료를 했고요. 제가 초안 뭐 이런 건 안 올렸는데 그냥 바로 최종 픽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경기부터 쭉 가볼 거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번 회차 1등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2월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한 최대 7명 정도 나올 거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1번 경기부터 쭉 가볼 거고, 일단 FC 도쿄 후쿠오카 경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통으로 쓰기에 굉장히 좀 꺼림직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최근 흐름이 분명 잠시만요. 잠시만요. 최근 흐름을 보면 이 두 팀이 최근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도쿄도 사간도스한테 직전에 0대5로 완전 대패를 해버렸고, 네, 뭐 후쿠오카는 뭐 최근 5경기 동안 2승 3패. 네. 리그에서는, 네,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현재 흐름 자체가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홈과 어웨이로 해봤을 때는 분명 후쿠오카가 불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 전적 부분에서 후쿠오카가 도쿄를 상대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최근 5경기 동안 도쿄가 1승밖에 못하고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2무 3패를 할 정도로 후쿠오카가 도쿄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경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은 무승부도 느껴지고 후쿠오카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통 승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1점차 승부로, 가까스로 이길 것 같다는 느낌, 스코어로 예상을 해보자면 1대 0으로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네, 어쨌든 쉽게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번 패턴이 있었는데 작년 23회차 이후로 이 연모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네, 패턴이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크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이 두 팀이 받고 있는 배당, 이 도쿄가 2.03을 받고 있고 무승부가 2.90, 그리고 후쿠오카가 3.35로 받고 있는데, 배당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무승부는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승패 라인에서 생각을 하다가 단통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헷갈리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승 쪽으로 많이 몰렸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내일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봐야겠지만 분명 이 후쿠오카의 투표율이 좀 낮아질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한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도쿄의 승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 서울인데, 지금 제주랑 서울 그 현재 흐름만 봐도 일본이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다만 일본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주는 이 서울을 상대로 상대 전적이 10경기 동안 단 1패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 7승 2무 1패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현재 흐름만 보면 분명 둘 다 해볼만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다만 이제 홈과 어웨이, 특히 리그로만 따져봤을 때 홈과 어웨이로 했을 때는 분명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해요. 제주 승으로 좀 그래도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 다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주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릴 경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서울은 부상 현황이 좀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선수,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좀 중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나상호 선수가 못 나온다라는 점이, 네, 그 점 때문에 일단 제주 쪽으로 많이 쳐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보통 승부패를 할 때 1번과 2번에 대한 고찰이 있다면 둘 다 정배 투표율이 뜨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통 기준으로 삼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정배로 잡았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에서 2번을 잡는다라는 느낌을 보통 살려요. 근데 제 패턴에서는 2번에는 4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이거를 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패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직전에 32회차에서 패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16부터 18회까지 패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20에서 21 패로 이어졌죠. 그 다음에 또 이어졌죠. 근데 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4번 연속으로 이어진 경우가 이번에선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패뿐만이 아니라 승, 무 모든 게 다 통일된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패를 보고 있지 않고 승, 무 라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무, 제가 아까 여기서 이변을 잡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빼면 무잖아요. 그래서 원래 단통 무를 보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에 이렇게 몰릴 만한 경기는 사실 아니라고 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현재 흐름이 제주가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경기고 서울이 뭐 못 이긴다란 그런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그냥 승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 2번은 결정을 했고 3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통 무로 그냥 갈 거고 솔직히 이 두 팀이 무승부를 많이 안 캐요. 안 캐기 때문에 무승부가 안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가시화가 이번 시즌 홈에서 1무밖에 안 했고 원정에서 가시마는 2무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최근 10경기에서 단 1무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고 20경기의 기준으로 보면 2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2번밖에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는 무승부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가 있는데 일단 무승부 투표율이 이렇게 오히려 가시와 승보다 이렇게 높다라는 점이 저는 그냥 무승부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3번 패턴에서 작년 3회차 이후로 2연속 무승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서의 이 느낌을 가져온 건데 작년 3회차면 그렇게 오래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언제든지 깰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살렸기 때문에 이 패턴은 제가 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단통 무로 결정을 했고요. 4번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 4번은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픽을 모르잖아요. 근데 맞춰보자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걸 승을 바칠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승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경기고 배당으로만 봐도 현재 이게 1.35 그리고 4배당 6.9배당을 받고 있어요. 4배당 6.9배당까지 받을 만한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배당적인 부분으로만 봐도 이 경기는 무와 패를 굉장히 가기가 꺼려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건 1.35고 현재 이와타가 4경기 연속 패배를 하고 있지 않아요. 3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 물론 산프이로는 흐름이 좋습니다. 직전에 간바 오사카한테 지긴 했지만 이 두 팀의 차이라고 하면 홈과 어웨이 차이일 텐데 리그로만 이렇게 딱 성적을 딱 놓고 봐보면 무조건 홈팀이 좋아 보이는 흐름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1.35라는 배당을 줬을 때 굉장히 안전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배당이 좀 낮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산프이로 홈에서 이와타한테 진 게 마지막으로 진 게 2009년일 겁니다. 그 이후로 한 13년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산프이로 홈에서 물론 산프이로 홈에서 이와타를 상대로 현재 홈에서 최근에 3연무를 했어요. 그런 점을 볼 때 이 배당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고 그래서 저는 원래 같았으면 단통 승으로 갈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분석법이 다를 텐데 이렇게 겹치게끔 좋아 보이는 경기잖아요, 사실. 저는 이 경기가 너무 불안해요. 저는 그리고 이 14경기 중에서 다득표를 받고 있는 경기들 중에서 이 경기 아니면 이변을 볼 만한 경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나중에 제가 아래 경기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무패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이와타가 받고 있는 6.9배당은 안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배당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빼고 싶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드는데도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제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으로는 승부패에서 등수에 들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프이로는 이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배당적인 부분에서 산프이로 승을 좀 배제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교토상가 사포로는 여기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패턴 중에서 정말 강한 패턴인데 5년간 3연속 무승부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무가 세 번째 나왔을 때 3연속 무승부가 5년간 없었다. 이 라인에서는 그래서 무 없다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고 심지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어쨌든 승패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단통이라면 교토상가의 승을 가고 싶지만, 예, 이거는 그냥 승패로 제가 픽이 좀 남아가지고 그냥 패까지 가져가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솔직히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교토상가가 사포로 상대로 홈에서 잘 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곤 하는데, 교토상가가 사포로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승패로 이렇게 가보는 거고요. 다음에 6번 경기는 사실 제가 배당으로 보나 현재 흐름으로 보나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기는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당으로 봐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20패로 지었습니다. 6번 경기는 패턴 딱히 없고요. 다음 7번 경기 세레스 오사카 가와사키 역시도 마찬가지로 두 팀 모두 다 너무 잘 나가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패 쪽에다 이렇게 강하게 많이 몰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46.3%나 몰릴 만한 경기가 아니고 3등분이 되었어야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저는 이 경기 그냥 가와사키 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걸 토대로 7번의 패턴이 이게 좌로 둘, 위로 하나 해가지고 무승부가 이렇게 3연속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4연속이 된 게 5년간 딱 3번 있었어요. 전 라인에서 4연무가 딱 3번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확률이에요. 엄청나게 적은 확률입니다. 5년간 4번밖에 3번밖에 없었다라는 건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 라인으로, 이 그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떨어지는 이 느낌으로 딱 3번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거에 큰 의지를 한 건 아닙니다. 그냥 패턴이랑 우연히 일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투표율과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패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8번 경기는 쇼난 대 나고야인데,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현재 흐름으로만 봐도 누가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요. 쇼난이 홈에서 지금 현재 2.49라는 배당을 받고 있나요 혹시? 네, 근데 이 배당은 안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승무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배당을 봤을 때 승이 안 들어오는 배당이라서, 네, 일단은 무승부로 단통으로 결정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9번 경기 포항 대 울산인데, 여러분들은 또 울산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도 가고 싶거든요, 울산. 네, 이거는 포항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그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부상 명단을 찾아보니까 포항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현재 흐름이. 이승모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주전 미드필더인데 못 나오기도 하고, 또 골키퍼가 또 부상이라고 뜨긴 하는데 이거는 또 안 나올지 나올지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울산은 완전 깔끔합니다.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풀 스쿼드로 나올 수 있고. 포항이 지금 체력적인 저하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이제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울산은 뭐 워낙 그 뎁스가 좀 두껍기도 하고 두텁기도 하다 보니까, 물론 직전에 부천에게도 무승부를 거두고 성남에게도 이기지 못하고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무승부는 일단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배당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물론 제가 배당을 뭐 그렇게 잘 읽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이제 그 경험 삼아 무승부는 좀 아니라고 봤고 승패 라인으로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패턴에서는 이 패업다가 정말 강한 게 있어가지고 3연속 패가 이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패턴입니다. 이렇게 3연속으로 이어진 적이 이번 이 몇 번이 아니죠, 9번 라인에는 없었다. 그래서 패를 배제를 해가지고 포항의 단통승을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불안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현재 흐름은 포항이 홈에서는 또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좀 고민이 되는 경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픽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단통승으로 가고, 뭐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천상무 전북현대 경기를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이 국내 배당 뜨기 전에 해외 배당이 보통 먼저 뜨잖아요. 근데 이 배당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뜨자마자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해외 배당으로 2.37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어요, 전북이. 그리고 국내 배당으로 2.04라는 배당을 받습니다. 이 김천상무가 2.95라는 배당을 받고요. 무승부가 3.25인데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현재 흐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북이 월등하게 좋고요. 상대 전적도 김천상무가 역대껏 전북을 단 2번밖에 이겨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껏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제가 좀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북이
저희 김천 상무, 예, 상조 상무가 바뀐 거죠. 어쨌든 이 팀한테 정말 강했거든요. 항상 04년도부터 이 상무 팀한테 단 4번밖에 져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 전적, 현재 흐름, 홈 어웨이 차이 이런 거 모든 걸 봐도 이 전북 현대로밖에 안 느껴지는 경기인데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정말로. 근데 원래 같았으면 전 이걸 2번을 꺾습니다. 원래 같으면 배당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근데 이거는 너무 티가 나요. 배당이 너무 높은데 너무 티가 난다랄까? 2변으로 가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네. 그래서 전북승 갑니다. 어... 2-3이 너무 느껴졌어요,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1점 차 승부일 것 같긴 한데 정말 이건, 그러니까 현재 흐름만 보면 분명 전북 현대 사이드가 맞는데 배당으로 보면 전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도 배당 보시면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배당으로 원래 배팅을 하는 사람이라서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갔겠죠. 예. 근데 제가 여태껏 승부패를 해오면서 항상 느끼던 건데 이렇게 보이는 거가 은근히 패가 뜨고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끝나면 아 이게 공짜야 그러면? 2배당 넘는 걸 공짜로 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했는데 예, 이것도 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상무가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캐는 팀이라서 무승부도 이제 좀 느껴지는 경기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패턴에서는 무겁다가 또 예, 강한 게 있었어요. 5년간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연무로 느껴지는 이게 이어지는 경우는 네. 그래서 저는 아닐 거라 생각이 했고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참고한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배당으로만 푼 거예요. 저는 현재 흐름과 배당. 그래서 단통패로 가겠다. 11번 경기는 사간도스 비셀고베인데 현재 흐름은 무조건 사간도스입니다. 근데 비셀고베가 뭐 컵 경기까지 포함을 하면 현재 흐름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벼 볼만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다만 리그로만 이렇게 따져보면 리그로만 따져봤을 때는 분명 차이가 나고요. 홈 어웨이에서 분명 큰 차이가 납니다. 어웨이에서 지금 비설고베가 리그에서 4연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 때문에 굉장히 리그에서 리그 뭐 컵 경기 다 포함해도 원정에서 이겨본 기억이 없어요. 이 비셀고베가 홈은 너무 강하고요. 사간도스가 이번 시즌 너무 강해요. 홈에서. 근데 상대 전적이 비셀고베가 사간도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끔 한 보니까 7연승을 하고 있나? 아니구나. 7경기, 8경기 연속으로 지고 있질 않네요. 예. 사간도스를 상대로. 그러니까 비셀고베가 굉장히 강했는데 현재 흐름만 보면 분명 사간도스인데 또 상대 전적 보니까 비셀고베가 또 얘네한테 되게 강했고 이 점을 볼 때 그냥 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예. 언제 얘네가 이겨보나 이 타이밍 아니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변을 항상 많이 잡는 사람이라서 이변을 잡고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냥 1점 차 승부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변일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어요. 배당이 지금 사간도스가 2.16인데 좀 높은 배당 같기도 하고 현재 흐름에 비해서. 다만 사간도스가 홈에서 무승부도 많이 캐는 팀이라서 무랑 좀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배당으로만 보면 저는 무승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 라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간도스가 이긴다고 일단 가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비설고가 이길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사간도스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12번 경기는 이거는 여러분들 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성남 승으로 갈 거고요. 사실 성남이 이번 시즌 홈에서 단 1승도 없어요. 4무 5패고요. 원정에서 강원은 또 승이 없어요. 근데 느낌이 강원이 그래도 유리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성남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못해요. 정말로 무승부 지금 현재 3연무를 하고 있고 또 무승부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직전에 강원 또 제주를 4대2로 대파를 하고 왔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강원 쪽이 그래도 좋아 보이죠. 직전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고 왔는데 심지어 제주를 상대로 원정에서 4연패기도 하고 강원이 그래서 이 타이밍이 이제 끊겠지라는 생각을 또 강하게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아니라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건 별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배당적으로 봤을 때도 성남 승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냥 성남 승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3번은 대구 승인데요. 이게 지금 수원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고 완전 핫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대구가 지금 16경기, 15경기 동안 패배를 안 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경기 동안 패배를 하고 있지 않은 팀인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승리 비율보다 무승부 비율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지금 15경기 동안 1, 2, 3, 4, 5, 6, 7, 7승 그리고 8무. 무승부 비율 많죠. 그럼 이 경기가 무승부도 느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무조건. 근데 투표율이 홈 쪽으로 이렇게 몰려있죠. 47.7%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홈 어웨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현재 흐름의 수원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변을 느낄 수 있는 경기여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수원승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투표율 보고 판단을 내렸고요. 배당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 경기는 일단 패배당이 전 안 보여요. 네, 패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네, 승으로 가겠습니다. 불안한 경기긴 한데, 네, 승 가죠 뭐. 그다음에 14번 경기도 말씀을 드리면, 인천은 이제 무고사 선수가 갔죠. 네, 갔으면 수원 삼성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승무면 막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투표율이 왜 인천이 더 높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흐름은 분명 둘 다 별로예요. 그나마 인천이 좀 더 나아 보였어요. 근데 무고사 선수가 인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정말 크다고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 선수가 안 나와 이제? 그러면 수원 쪽이 이번에 4연패니까 4연패를 끊고 해볼만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수원이 4연패인데 3년간 또 5연패를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있나? 찾아봐야겠는데, 어쨌든 4연패니까 또 이제 승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5연속으로 같은 결과를 낸 적이 있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최대가 4연속 결과였던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았으면 저는 이거 승무로 막았을 건데, 인천이 왜 35%로 더 높은 투표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무승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승패로 나눴습니다. 근데 수원승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4연패가 5연패가 없었는데, 그리고 5연속 같은 결과가 난 적이 없었는데 3년간, 그럼 무조건 단통으로 승 가고 싶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거 수원승 받치고 계시지 않나요? 예, 저는 승패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물론 내일 투표율이 바뀔 거예요, 분명. 이게 아마 투표율이 낮아질 거고 이게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승무 라인으로 볼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예, 승패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조합을 해봤고요. 물론 제가 승부패에서 좋은 결과를 항상 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 라는 것만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일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내일 한꺼번에 12경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등수에 드냐 마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데,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번 회차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예, 그냥 제가 분석하는 방법이 맞나 이거를 좀 추려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서 내일 있을 경기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삼이었습니다.